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전할 작가 곽정은입니다. 현재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 마음을 공부하고 또 명상에 대해서 수업을 전하는 학생이자 선생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저의 모습을 알고 계시고 또 제가 누구인지, 제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살짝 아시는 분들이 여기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를 보통 떠올리시면 어떤 이미지를 많이 생각하세요? 네, 연애, 사랑, 또 이별, 이성, 남녀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그런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지난 6년 전부터 마음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또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공부의 결과들을 여러분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고민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사실 모든 사람은요,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자기 마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어때요? 산다는 것은 하루하루의 일상들이 사실 원하는 일도 아주 가끔은 일어나지만 원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가 많이 있고요. 마음도 그렇습니다. 또 관계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추구하는 일이나 성공이나 돈에 대한 것도 원하는 대로 다 따라와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마음은 먹었는데 내 행동이 따라와 주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실제로는 그걸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거나 또 말을 내뱉었어요. 뭔가 행동을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고 나면 그거 하지 말 걸 그랬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바보, 이런 의지가 없는 사람 같으리라고 자신을 책망하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자책을 하는 일이 일상 속에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책이나 후회가 빈발해지면 결국은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닌가 보다.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닌가 보다.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자괴감에 괴로운 마음을 겪게 됩니다. 결국은 나는 나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나는 무능력한 사람인가? 난 나에게 실망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좀 떠오르세요? 완벽주의, 뭔가 감정적으로 조금 덜 느끼는 사람, 뭔가 슬픈데 슬픔을 완전히 딱 컨트롤하는 사람, 감정 표현이 좀 무미건조한 사람, 이런 느낌들을 이제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언제나 마음 먹은 대로 하는 것이 혹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이 마음을 조절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마인드 컨트롤일까요? 겨우 그 정도가 마인드 컨트롤일까요? 또 느끼지 않는다면 그냥 원하는 대로 이렇게 뭔가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겨우 마인드 컨트롤이라면 굳이 그것을 또 배워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2500년 전 초기 경전이라는 것을 연구하고 또 공부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2500년 전 초기 경전에서는 이러한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어떠한 지혜를 제안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조목조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경전에는요, 이러한 문구가 나옵니다. 자신을 다스리고 언제나 자제하며 사는 자, 자신을 이기는 자가 다른 사람을 이기는 자보다 낫다. 여러분 굉장히 좀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으세요? 혹은 약간 뭔가 똑똑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50년 전도 아니고 100년 전도 아닌
2500년 전 경전에 붓다는 이러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자신을 다스린다는 것, 또한 자제한다는 것, 그것은 남을 이기는 것보다 낫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낫다는 게 사실은 더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남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얼마나 어렵나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이미 너무나 오래전 경전에 기록되어 있네요. 저는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감정을 조절하고 덜 느끼고 하고 싶은 대로 진행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의 안에서 올라오는 많은 요소들을 잘 이겨내고 자제하고 그리하여 내가 무엇이었는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또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깨닫는 지혜의 영역이 바로 마인드 컨트롤의 영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제가 겪었던 아주 재미있는 일화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열차 혹시 많이 타세요? 대중교통 많이 타시죠? 지하철, 버스, 또 KTX 이런 대중교통들을 이제 저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저는 좀 열차의 이용 빈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KTX를 타면 항상 이제 지방 도시들로 강연이나 어떤 수업을 하러 갈 일이 많은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되게 피곤해요. 그래서 열차를 일부러 특시를 끊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열차에서 조용했으면 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단 피곤하고 두 번째 내가 돈을 많이 냈고 특실은 뭔가 특별할 것 같으니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특실에 타게 되면 조금 더 조용한 걸 당연히 아주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됩니다. 뭐 저도 그날 그런 생각으로 이제 열차를 탔어요. 몸은 굉장히 피곤했고 잠도 많이 못 잤고 이제 도착하면 바로 강의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잠을 나는 이 열차에서 반드시 메꾸리라 라는 생각을 하고 탔어요. 그런데 열차를 딱 탔는데 저는 항상 자리 운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항상 타면 옆에 뭔가 이렇게 시끌벅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도 약간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누가 옆에 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모녀분이 열차에 함께 오르시는 걸 봤어요. 설마 내 옆자리인가? 라는 생각을 그때 했죠. 사실 혼자서 타면 뭐 혼자 이야기를 해봤자 오래 가지 않는데 둘이서 타면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어머니는 계속 타고 가시고 따님은 배웅만 하고 열차를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조용하겠군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열차가 출발할 즈음에는 어머니께서 이제 휴대폰이 벨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더니 그때부터는 따님이 전화를 거신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한 10분, 15분 정도 출발 이후부터 계속해서 통화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슬슬 화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자야 하는데 이어폰을 껴도 소리가 들어오고 이어폰을 끼는 순간 음악 소리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잠은 다 잤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슬슬 짜증이 올라오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뻔하죠. 그 분에게 저 너무 피곤한데 통화 나가서 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지나가는 승무원 분에게 저분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열차 안에서 이렇게 통화를 오래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일종의 항의를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화를 꾹꾹 눌러 참으면서 왜 이렇게 떠드는 거야? 왜 이렇게 다들 매너가 없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자리 운이 좋지 않은 거야? 라는 5만 가지 생각들로 점점 뭔가 혈압이 올라가는 느낌 있죠. 체온이 올라가는 느낌. 이것은 부당하다. 이 상황은 해결해야 된다. 라는 생각 때문에 열차를 탈 때까지만 해도 평온했던 저의 마음은 점점 불평과 짜증과
그것을 넘어선 분노로 점점 더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순간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아주 문득 들었어요. 물론 이 상황은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상황인 것만은 맞습니다. 몸은 피곤했고 조용하길 바랬던 열차에서 어쨌든 타인의 그 전화통화 소리는 즐거운 요소는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심장이 쿵쾅거리고 스트레스를 느낀다면 이게 지금 타당한 일인가? 나의 감정은 이거 괜찮은 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한 것들을 떠올려 보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어떤 경전의 문구를 떠올리게 되었느냐면 바로 이 문구입니다. 지붕이 잘못 이어진 집에 비가 스며들듯이 닦여지지 않은 마음에 탐욕이 스며든다. 단맛바다, 법구경이라는 경전에 나와 있는 문구입니다. 저는 그때 그 상황을, 제가 경험하고 있던 이 상황을 바로 이 경전에 맞추어서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가 열차표를 끊었고 제가 피곤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극히 제 몸과 제 존재에만 집중해 있는 몇 분을 보내고 있었어요. 모두가 다 함께하는 공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른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지극히 제 입장만 생각하면서 그 상황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닦여지지 않은 마음에 탐욕이 스며든다라는 문구는 정확히 그 상황에서의 제 모습을 표현하는 문구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산 표, 내 몸, 내 공간이라는 생각에 완벽히 사로잡혀서 이 공간은 내가 원하는 만큼 조용해야 돼. 이 공간에서 떠드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위야. 그러므로 저 사람은 매우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많은 생각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닦여지지 않은 마음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만드는가? 우리로 하여금 아주 미세한 탐욕에 시도 때도 없이 시달리는 마음의 상태를 만듭니다. 저는 내가 편안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모든 사람, 주변의 모든 사람을 도끼 눈을 뜨고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은 바로 무엇에 비유할 수 있냐면요, 바로 경전에서 말하는, 초기경전의 아주 유명한 경전인데요, 화살의 경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날 경험했던, 열차 안에서의 경험했던 이 순간은 어쩌면 제 스스로가 저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쏘고 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상류타 니카야의 화살의 경에는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배우지 못한 일반 사람은 괴로운 느낌과 접촉하면 우울해하고 피곤해하며 슬퍼하고 통곡하며 미혹에 빠진다. 그러니 두 번째 화살을 쏘지 마라.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초기경전이 아주 익숙하지 않으시면 이 내용을 처음 보실 텐데요. 살짝 해석을 좀 덧붙여 드리면, 첫 번째 화살은 사람이 어떤 상황에 갔을 때 혹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다양한 경우 내가 원하지 않는 요소들을 맞닥뜨리는 그 첫 번째 상황, 아주 첫 번째 순간들, 그러니까 1차적인 사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열차를 탔지만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지 않는 것, 또 어떤 약속 장소에 갔지만 그곳이 굉장히 내가 원하는 공간이 아닌 것.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요, 나는 오늘 되게 가뿐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싶었지만 내 몸이 좀 무겁게 시작하는 것,
나는 친구에게 굉장히 많은 신뢰를 주었지만 그 친구가 배신하는 것. 또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어떤 성공의 접점에 이르지 못하는 것. 이러한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는 첫 번째 어려운 상황들을 첫 번째 화살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습니다. 맞아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이러한 첫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방법은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프지 않을 사람 없고요. 죽지 않을 사람도 없습니다. 고통을 완전히 피해갈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좀 아프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아프냐 얘기하고, 누군가가 나한테 나쁜 말을 하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화냅니다. 열차 안에서의 제가 겪은 불편감 혹은 짜증은 사실상 덜어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한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혼자 운전을 하지 않는 이상 함께 사는 세상에서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미세한 불편감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첫 번째 사건, 즉 내가 원하는 조용함이 만들어지지 않잖아. 왜 시끄러운 것인가? 난 피곤한데. 라는 이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두 번째 화살들을 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상황은 옳지 않다. 이 상황은 나쁘다. 저 사람은 저래서는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생각을 일으켰던 것. 그것이 바로 열차 안에서 제가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제 스스로에게 쏘았던 두 번째 화살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날 그 순간 열차 안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내가 타인을 나만의 편견으로 바라보고 저 사람은 저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얼마나 자주 많이 평생 동안 일으켰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잠시 옆자리에 앉았을 뿐인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이런다면 내가 가까운 사람한테는 얼마나 더 이렇게 하고 살았던 거지? 제 인생의 어떤 부분들이 갑자기 열차 안에서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마음이 막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지금까지 버티게 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수많은 생각과 주관과 편견들이 사실은 내가 만든 탐욕의 결과물일 뿐이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만 두 번째 화살을 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만 첫 번째 화살의 의미라도 제대로 보고 두 번째 화살은 그만 쏘겠다고 다짐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제 인생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다시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자. 제 눈에 그리고 제 마음에 들어온 것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열차 안의 상황은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명료한 자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시끄러운 소음도 아니었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도 아니었고 열차 안에서의 예절 같은 것도 아니었고 피곤한데 방해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옆에 일어나고 있던 것은 나이가 드시고 조금 몸이 아주 편치만은 않은 어머니를 배웅해드린 딸의 사랑이었고, 그 딸과 이제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지방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또 다음에 만남을 기약하며 조금이라도 함께 더 머물고 싶었던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 욕심, 내 탐욕을 잠깐이라도 내려놓겠다는 다짐을 하자 제가 본 것은 더 이상 시끄러운 대화가 아니라 그저 누군가, 모녀가 대화를 하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저 순수하고 아름다운 어떤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통화는 이어졌지만 그 통화 소리가
더 이상 저의 귀에 소음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 이건 그냥 사랑이구나. 나 역시 엄마로부터 받고 싶어 했고 또 엄마가 나에게 주셨던 사랑과 이 사랑의 장면이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저는 뼛속 깊이 그날 반성했고요. 그렇게 마음이 천천히 녹아내리자 통화는 계속 이어졌지만 그 소리가 하나도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아주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진실을 보게 되면 결국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수많은 편견들이 함께 녹아내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생각해보면 아, 나 이거 경전에서 봤었지? 하는 생각도 이어질 수 있었는데요. 바로 그것은 바히야의 경이라는 경전입니다. 저는 바히야의 경을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소개해 드릴 수 있음에 대해서 사실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바히야의 경, 보는 데 있어 단지 바라볼 뿐이며 듣는 데 있어 단지 들려질 뿐이며 느끼는 데 있어 단지 느낄 뿐이며 이렇게 수행할 때 너는 그것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 안에 있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제가 긴 내용을 조금 축약했습니다. 네,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기 쉽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보통 명상을 많이 합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싶어. 나를 좀 깨끗하게 정화하고 싶어. 이완하고 싶고 쉬고 싶어. 라는 생각 때문에 명상을 많이 시도하는 현대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수행을 이제 아예 학위 과정 통해서 많은 순간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실제 수행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수행의 궁극적인 영역, 명상 수행을 우리가 해야 되는 까닭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많은 괴로움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마인드 컨트롤인 것 같습니다. 안 느낄 거야. 난 이렇게 느낄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볼 때는 그저 보는 거예요. 느낄 때는 그저 느끼는 겁니다. 또 내가 듣는다면 그냥 듣는 겁니다. 왜 저렇게 시끄러워? 왜 저렇게 예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그저 보는 그 순수한 행위가 가능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잡아 묶고 있던 괴로움들로부터 아주 조금씩 풀려나게 됩니다. 이것을 일컬어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경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부터 이제 살아가시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는 제 생각을 한번 해주시는 건 어떠세요? 대중교통 속에 정말 많은 요소들이 있죠. 누구는 막 휴대폰을 막 이렇게 시끄럽게 틀어놓고 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꾸 와서 내 옆에 이렇게 기대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막 내가 먼저 내린 다음에 타야 하는데 먼저 타시는 분들도 있죠. 그럴 때 아주 우리는 미세한 짜증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아, 짜증나 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이미 두 번째 화살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아, 대화하고 있구나. 아, 폰을 저렇게 이어폰 없이 듣고 있구나. 아, 사람이 많구나. 다들 열심히 살고 있구나. 나도 오늘 열심히 하루를 시작하고 있구나. 여기까지만 멈춘다면 이것은 인간의 삶의 첫 번째 화살까지만 순수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각의 훈련을 계속하는 것이 명상 수행의 궁극적인 이유이자 또한 우리가 결과적으로 마음의 고통에서 많이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마지막으로 하셔야 되는 이제 작업을 알려드릴 건데요. 그럼 이런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아, 그러면 내가 이 괴로움을 좀 덜어내고 싶은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연습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명상을 좀 해보신 분이나 혹은 아직 경험이 없으신 분이나 상관없이 아주 편하게 이제 집에서 혹은 공공장소에서 어차피 티가 안 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조용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자해 수행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언어를 쓰는 인간이기 때문에 정형화된 정해진 문구를 통해서 이 문구에 마음을 실어서 마음을 훈련해보는 과정입니다. 그 연습을 지금 해보겠습니다. 아침의 첫 순간만이라도 혹은 저녁의 한 순간만이라도 잠깐 정말 1분이라도 좋으니까요. 잠깐 눈을 감고 이 문구를 떠올리며 진짜 그 문구에 해당되는 나의 마음을 일으켜 보려는 그 노력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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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일을 경험했던 나 자신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삶의 여정을 겪을 겁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 말을 해줍니다. 내가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나에게 육체적 고통이 없기를, 나에게 정신적 고통이 없기를, 내가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잠깐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의 마음을 일으켜 보는데 이제 노력을 해보셨는데요. 열심히만 사는 것, 우리는 어쩌면 그 목표를 향해 모두가 달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남들보다 잘 살고 한번 크게 성공하는 것, 이게 다들 목표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말로 인간으로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토대로 자신을 자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갖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 불평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마다 이 경전의 문구를 떠올려 보시면서 진정 지혜롭다는 것이 지금 어떤 생각으로 나를 옮겨가는 것인가 라는 문제에 더 깊이 집중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